안녕하십니까. 명품변호사TV의 조용주 변호사입니다. 계속 상속증여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상속과 증여 그 차이가 뭐냐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상속 증여 건수가 엄청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2020년도에 그 상속 증여 액수가 10조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과세는 아마 4조가 넘었던 것 같은데요. 이 그 상속증여 액수가 전년에 비해서 26%나 상속을 했습니다. 1년 사이에. 그 다음에 아파트의 증여 건수도 9만 1866건인데 2019년보다 2만 7,476건 상승했으니까 대략 한 30%가 증여가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속과 증여가 왜 이렇게 늘어날까요? 제가 볼 때는 그냥 한 가지로 그 답을 할 수 있는데 부동산 세대 정책의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팔지 않고 자식한테 증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증여 건수가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자, 상속과 증여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자, 기본적으로 상속은 피상속인이 죽었을 때 발생하는 세금이고요. 상속세는. 증여세는 이 죽기 전에 무언가를 무상 이전했을 때, 그러니까 상속이나 증여나 자산의 무상 이전은 맞습니다. 다만 상속은 피상속인이 죽었을 때 생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증여는 살아있을 때 무상 이전하는 것을 우리가 증여라고 합니다. 그러나 무상 이전이라는 점에서 성질이 같기 때문에 상속세와 증여세가 어떤 과세 표준이라든가 그 다음에 세율이라든가 부과 방법이라든가 이거는 거의 유사해요. 그래도 그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서 구분이 됩니다. 자,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피상속인이 죽으면 그분이 남긴 재산과 상속세에서는 그 재산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미리 사전 증여한 거, 그 다음에 증여한 거로 보는 거, 추정 증여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다 합쳐서 과세 표준으로 한 다음에 과세를 해요. 자, 증여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계약행위야. 계약이라는 것은 내가 너한테 줄게, 그럼 내가 받을게, 이렇게 해서 서로 계약을 해서 주는 것을 우리가 증여라고 하고,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시면 법률적으로 자산이 이전이 되는 거라서 이거는 그 법률적인 행위라고 하고, 그 증여는 법률 행위라고 해서 조금 이제 개념이 다릅니다. 그리고 사인 증여나 유증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유증은 내가 죽으면 줄게, 유언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단독 행위인데 세법상으로서는 상속세로 이제 부과가 되는 것이고, 사인증여라고 하는 건 있는데 그거는 내가 죽으면 너한테 줄게, 이것도 증여긴 한데 내가 죽는 걸 조건으로 하는 걸 사인증여라고 해요. 그래서 사인증여나 유증은 상속세로 같이 그 과세가 되고, 증여세법의 그 증여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셨을 때 증여한 거지만 10년 단위로 과세를 하는 것이라서 상속세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법에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10년 전에 그 상속인들에게 한 과세는 상속세 과세 표준에 포함을 시켜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냐면 증여세는 상속세의 보완세다 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세금의 납부 시기가 좀 다른데요. 상속세는 보통 거주자에게는 6개월, 외국에 있는 비거주자에게는 9개월, 이게 상속세의 납부 시기고요. 증여세는 3개월이에요. 그래서 조금 그 증여세는 이 납부 시기가 좀 더 빠르죠. 그래서 이 시기를 빨리 하게 되면은 3%의 세액공제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 법이 정한 신고 기간 내에 그거를 제때 신고하면 3%의 세액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상속이냐 증여에 따라서 상속은 6개월, 증여는 3개월 내에. 근데 그 3개월이 딱 증여 행위가 있는 그런 3개월, 6개월이 아니라 통상
증여나 상속이 있는 달의 마지막 달로부터 해서 6개월, 3개월을 잡는다는 점. 요즘에 조금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속세라고 하는 것은 그 돌아가신 분의 전체 재산을 대상으로 해서 세금을 매겨서 우리가 그거를 유산세 방식이라고 하고요. 증여세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 아파트를 하나 증여한다. 그래서 재산 단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유산 취득세 방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상속과 증여세는 조금 이제 과세하는 방식이 다른데, 그러니까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상속이 있어요. 그걸 전체적인 걸 일단 판단한 다음에 거기다가 공제를 하고 과세 표준이 나오면 거기 상속인 지분별로 해서 세금이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증여세라고 하는 것은 증여행위 하나하나 있을 때마다 증여가 되는 거지만 10년이라는 기간을 합산과세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쪼개서 상속인들한테 증여를 하고 10년마다 단위로 증여를 함으로써 나중에 한꺼번에 상속세를 내는 것보다는 더 낮은 세금을 낼 수 있게 되거든요. 이거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상속공제나 증여세 공제도 사실은 이제 좀 달라요. 상속공제는 기초공제가 있고 배우자 상속공제가 있고, 그리고 자녀도 1인당 5천만 원, 그다음 미성년자이면 1,000만 원, 그다음에 뭐 장애인인 경우에 1,000만 원, 이렇게 이제 되어 있지만 증여세는 10년 동안에 배우자는 6억 원, 직계 존비속은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 기타 친족은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제되는 범위도 상속세와 증여세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보통은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미리 자식들한테 증여를 함으로써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명하시다면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서 상당한 기간을 두고 재산을 미리 물려준다면 나중에 상속세를 내는 것을 그러니까 내는 그 세액을 줄일 수가 있어요. 뭐 재산이 별로 없다면 이거 하나 저거 하나 마찬가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산의 가치가 인플레 되는 사회에서는 미리 자산을 갖다가 상속인들한테 증여하는 것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오늘 저의 설명에 따라서 상속과 증여, 상속세와 증여세가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명품 변호사 유튜브, TV 유튜브를 좋아요와 구독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